중요한 거예요. x는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이 새끼 빵꾸 뚫려 있습니다. 이 빵꾸가 포인트예요. 오케이? 다음요. 얘 보겠습니다. x가 음수죠? 어떻게 됩니까? x가 음수인 파트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서 그려져요? 여기가 1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만나는 점이 똑같이 1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어느 부분이 사라진다고요? x가 양수인 부분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어느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 빵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게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잘 봐요. x에다 0을 넣으면 숫자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y, x에다 0을 넣었을 때 어떤 값에든 점이 찍히지 않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열의 극한, 즉 나중에 미분을 배우다 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미치겠네. 자, 됐죠? 이게 유제 6-1번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다음요. 기본 문제 6번을 일단 질문을 했는데요. 봅시다. 저거 한 거예요? 아니야, 동엽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어주세요. 보세요. 함수죠. 함수는 x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y가 나오는 게 아니고 펑션 x가 나오는 겁니다. 그 펑션 x를 y에 집어넣어서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점을 찍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함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절망의 문제죠. 기본 문제 6번에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다른 걸 일단 다 제낍니다. 어떤 걸 제끼냐면요. 얘를 제껴요. 이 바깥의 부분 있죠. 이 바깥의 부분. 얘를 잠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확실하게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의 그래프로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강의를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범위를 나누라고 했었죠. 네. x가 뭐보다 일단은 되는 점이 얼마하고 얼마야? 1하고 3이죠. 그럼 수직선을 그려놓고 1, 3 찍은 다음에 구간을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죠. 네. x는 1보다 작은 범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부터 3 사이. 됐어요? 세 번째 뭡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항상 등호를 붙여주는 건요 양수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줍니다. 큰 쪽에다 등호를 붙여주세요. 작은 쪽엔 붙이지 마세요. 큰 쪽에 붙이고요. 작은 쪽에 붙이지 말고 큰 쪽에. 선생님 나중에 이게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지금은 일단 구간을 저렇게 나누는 걸 연습을 한 다음 무언가를 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는요. x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요. 음수값이죠. 음수값이죠. 둘 다 음수값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습니다. 다음요. 1부터 3 사이죠. 됐어요? 네. 1부터 3 사이에 이거의 그래프는요. 얘 양수죠. 얘는 음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요. 2x-4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네. 다음요. 얘는요. 3보다 큰 범위니까 뭐가 됩니까? 둘 다 양수니까 사라지고 그냥 뭐만 남아요? 2만 남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됐죠? 네. 이거 그래프를 그립니다. 1보다 작을 때는요. 어떤 그래프가 생긴다고요? 마이너스 2라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는요. 이렇게 생기겠죠. 네. 구멍을 여기다 빵꾸 뻥 뚫는 이유는 x는 1을 못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 1부터 3 사이죠. 얘는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그리고 x절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절편, y절편 말고요. 2. 끝났죠. 어디까지 그려지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2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림 잘못 그렸구나. 오케이. 좀 옆으로 바꿨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바꾸 뽕. 됐죠? 네. 다음 x가 3보다 클 때는 뭐라고요? X는 y는 2라고요.
됐죠?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 속에 있는 그래프예요. 자 보세요. 여기 부분 보세요. 보입니까? 네. 여기 부분은요. 이만큼의 값이 뭐로 나옵니까? 음수로 나오죠. 맞습니까? 네. 여기 부분은요. 이 윗부분은요. 양수.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지죠. 그쵸? 음수가 나오는 부분에 절대값을 씌워보세요. 그대로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이 그대로 뭐로 올라갑니까? 2로 올라가죠. 음수로 내려갔던 부분이 다 위로 접히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맞습니까? 이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됐습니까?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요. 3번은요. 야 봐봐. 뒤에 3번이랑 뭐냐 유제 8-3이랑 유제 9-3이랑 똑같으니까 유제 9-3만 풀어줄게요. 알겠죠? 네. 오케이. 유제 9-3만 봅니다. 선생님 사실 지금 그 절대값 중에 설명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니네 배워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얘 볼게요. 자 x 절대값 x 마이너스 유제 9-3입니다. 유제 7-9의 3번 문제예요. 이렇게 생겨요. 오케이? 저거의 그래프를 구하여라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어디 색깔이 죽을 것 같지? 네가 정석을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 유제 7-9에 3번 7- 오케이. 됐죠? 자 볼게요. 절대값이죠. 네. 절대값이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걸로 범위를 나누기로 했죠. 네. 일단 첫 번째 거 x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 나눠야 되죠. 네. 0은 큰 쪽에 포함시켜요. 또 얘는요. y가 똑같이 양수, 음수 나눠져야죠. 그러면 조건으로 나눠야 될 범위가 네 가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봐요. x가 양수인 상황에서 y가 양수일 때. 두 번째, x가 양수인 상황에서 y가 음수일 때. 세 번째, x가 음수인 상황에서 y가 양수일 때. 네 번째, x가 음수인 상황에서 y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 범위가 생겨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일 때 봅시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봐요. 둘 다 양수죠. 그냥 x-y는 1보다 작다 맞습니까? 네.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하면요. y는 뭐보다 크다가 돼요? 1보다 x-1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요. 얘 봅시다. 똑같이 와서 써면요. x 플러스 y가 1보다 작다니까요. 얘를 제대로 된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다음요. 세 번째. 음수,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뭐보다 작다고? 1보다 작다고. 제대로 된 식으로 정리하면 y는 뭐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요. 다음. 둘 다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넘기면요. y는 x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범위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x가 양수, y도 양수.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사분면으로 따지면 1사분면이죠. 저 x-y는 1이라는 일단 얘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요. 자, 근데 저 그래프는 1사분면에서만 남겨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죠.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거.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거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그래프가 누가 나와요? 아 잠깐만요. 하나 빼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건 y는 x-1이죠. 네. 근데 y는 y가 더 큰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어느 범위예요? 범위로 따지자면 위쪽. 여기 위쪽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림을 찾으면요. 이렇게 생겨요. 근데 거기서도 어느 사분면만? 어느 쪽 사분면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4사분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느 부분만 남는 거예요? 이 부분만 남는 거죠. 그렇죠? 저기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 아래쪽이죠. 됐죠? 다음 저쪽 부분 볼게요. 자 3번 범위 볼게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인 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생기겠죠. 몇 사분면만 생각해 주라고요? 2사분면 쪽만 생각해 주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y가 크니까 뭐가 큽니까? 위쪽이 크죠. 이렇게 생깁니다. 됐어요? 다음 4사분면 쪽이에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어디만 돼요? 몇 사분면만 됩니까? 3사분면만 되죠. 저 범위가. 그래서 나머지를 지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만이에요? y의 아래쪽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1번에 의해서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파트에서만 식의 의미를 갖죠. 이렇게 범위를 막아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저 범위의 답은요. 이거의 정확한 답은요. 어디 범위냐면 이쪽만이에요. 여기만입니다. 이 빨간색의 오른쪽에서만 위쪽으로 답이에요. 아래쪽이랑.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요. 왼쪽 위와 아래만 답이에요. 이 사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분면의 그림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조건을 맞춰가면서 그림을 찾아야 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게 바로 유제 7-9의 3번 문제였죠. 됐어요?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제 7-11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문제가 저연고에서 나왔었죠.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 받아가는 거냐면, 풀어가야 되냐면, 절대값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거 하나만 얘기를 조금 해봐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봐요. 니네가 2009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요. 뭐가 강조됐었어? 뭐가 강조돼?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하나짜리입니다. 세 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를 건너뛰고 가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여기 사이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요. 연립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됐어? 볼게.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얘는 무슨 뜻일까요? 2차 함수라고 부르죠. 자, 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요. 2차 함수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봐야 합니다. 이거 우리 연립할 수 있죠.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볼게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연립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요. 아, 이거 계산이 너무 빡세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자, 일단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가감법과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죠.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빼요. 빼면 얼마가 옵니까? 맞아요? 4y 계산실 플러스 2죠. 맞아요? 따라서 y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맞아요? y는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x는 2분의 3입니다. 됐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얘 보겠습니다. 직선이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입니다. 맞죠? 얘 보겠습니다. 얘는요. 위에 거 위에 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네. 삽질했다 야. 오케이. 자, 이거죠. 위에 거는 얘죠. 그래프가. 아래 거는요. y는 몇 짜리 그래프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짜리 그래프 아니에요? 기울기가 음수고 y 절편이 3분의 1이니까 낮아지고 이렇게 굽습니다. 맞습니까? 만나는 점이 존재하죠. 그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야? 이거였습니다.
결론. 연립 방정식은 이제는 뭘로 받아들인다? 함수. 두 함수의 교점으로 받아들인다. 알겠습니까? 교점이란 만나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두 함수의 교점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됩니까? 그러면요, 얘가 진짜 대박이에요. 보세요. 얘는요, 2차 함수죠. 대략적인 생태가 이렇게 생깁니다. 됐어요? 네. 도대체 얘는 무슨 뜻일까요? y는요, 어떤 함수입니까? x축이죠. 네. x축. 축의 방정식이죠. y는요, 이렇게 생길 거죠. 그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2차 방정식은 뭐라고 받아들인다? 2차 함수와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2009년 니네가 지금 두 번째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데 니네 전년도 선배들이랑 니네들이랑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한꺼번에 묶여요. 교과서를 펼치면 2차 방정식 나온 다음에 함수 나온 다음에 부등식 나옵니다. 세 개가 같은 거라고 설명하려고 해요. 도중에 연립방정식도 나와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뭐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면서 원래는요, 니네가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그러니까 재작년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요, 방정식 배우고요, 함수랑 부등식은 2학기 때 배웠어요. 1학기 때 방정식 배우고 2학기 때 함수, 부등식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연관성을 너무 몰라. 연립 방정식이 뭐라는 것 자체도 몰라들어. 함수의 교점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바뀌었습니다. 저렇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해야겠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이 새끼의 근을 구해보면